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아침 9시 41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긍정적인 물가지표, 긍정적인 기업 실적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죠. 로보택시 공개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IT 빅테크들은 좀 서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젯밤 재밌었던 거는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올랐다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안정됐다. 이번 주를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보면은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된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번 주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데이터들이 상당히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좋긴 좋았는데 이 경제 지표들이 좋았던 것이 너무 좋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 걸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CPI를 봤는데 살짝 높긴 했지만 괜찮았단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온 거죠. 그죠? 야, 미국 경제가 둔화 혹은 침체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어떤 좋은 물가지표, PMI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 우려가 바뀌었고요. 전환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CPI를 본 겁니다. CPI를 봤는데 여기서 혹시나 이게 너무 높게 나오면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환호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발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발전은 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주식시장은 좋다 계속해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가운데에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죠. 근데 어젯밤 은행주들, 금융주들 실적이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답답한 구간, 박스권 이런 식이었는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답답하게 박스권을 이렇게 박스 안에서 놀고 있다가 이 CPI 발표되기도 전날에 이미 난 올라갈 거야 하고 박스권을 돌파한 척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모습을 이번 주에는 굳히기를 한 겁니다. 굳히기. 이게 뭐든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에 말랑말랑할 때 그때 반죽을 잘해야 뭔가 모양이 예뻐질 수 있는데 지금 말랑말랑한 상황이 이번 주였는데 여기에서 이걸 잘 버텨낸 꼴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막 전환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강력한 매도세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버리면 다시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 시세가 되돌려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되돌려지지 않았죠. 여기서 짱짱하게 잘 버텼잖아요. 잘 버티고 어젯밤에 상승 마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다? 방향성이 위쪽으로 정해졌는데 이 시세 초창기에 약간 좀 불안정함이 있는데 이거 시세를 굳히기를 들어간 거다. 어젯밤에는 견고한 상승으로서의 그런 굳히기, 어떤 상승의 방향성 확인, 이런 개념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승으로 이번 주에 방향을 틀었고 그 상승을 좀 약간 검증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타내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면 되겠죠. 정석적인 대응 전략은 뭐다? 눌림시 매수 전략. 상승하고 있으니까 눌림이 오면 매수를 한다. 눌림시 매수 전략이 기본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청개구리 생각은 아직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반등시 매도 전략, 그게 청개구리죠. 지금은요. 지금 그거 생각하시면 아직은 좀 곤란할 수 있다. 이 청개구리적인 생각은 의미 있는 매도세, 장대 음봉이 갑자기 푹 하면서 떨어진다. 갑자기 급락을 한다.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그때서야 고민하면 되는 거고 아직 이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위로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한국 증시는 조금 이제 좀 남들과 좀 이제 흐름이 좀 다르긴 한데 코스피는 특히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너무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서야 코스피는 단기 바닥 정도를 좀 만든 상황이 됐거든요. 단기 바닥 정도는 겨우 만들었어요. 탄력적인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면은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면은 코스피도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한 자리예요. 코스피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자리다. 중기적이라는 거는 저의 느낌상 대략적으로 미국 대선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금 그런 순간에 와 있는데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좀 긍정적이었으니까 그래도 일단 좀 반전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7월 중순쯤부터 시작된 이 하락을 드디어 졸업을 하고 이제 상승으로 좀 의미있게 전환을 하려는 지금 그런 과정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방향 전환을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닥이나 지금 그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채우던 친구들이 서운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2차전지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코스닥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조금 뭐 소외가 될 수도 있다. 뭐 물론 이제 이건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가봐야 되긴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탄력적으로 올라버리면 시장의 돈을 다 빨아먹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강력하고 행복했던 시세는 곧 부작용을 맞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거는 좀 구경을 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삼성전자와 전 종목이 함께 사이좋게 손잡고 상승하는 그런 거는 뭐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거의 어떤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오버슈팅일 때 그런 모습들이 좀 종종 가끔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는 삼성전자와 다른 종목들은 약간 좀 서로 좀 반대되는 뭐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인다.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뭐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죠. 하여튼 삼성전자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바닥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바닥이 확인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좀 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직 근거는 없죠. 근데 이건 이제 저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하여튼 그렇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좀 몇 개 좀 갖고 나와봤는데 최근에 자금 흐름을 분석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소스 그러니까 데이터는 BofA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분석팀 뭐 여기서 내놓은 데이터죠. 하여튼 최근에 보시면 단기 채권에서 뭐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제가 봤을 때 재밌는 거는 이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미국, 유럽, 뭐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 말고 이머징 마켓 그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뭐 한국도 여기 포함되나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한국은 선진국은 아니죠. 하여튼 EM 뭐 대표적으로 아마 중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EM이라고 하면요. 이머징 마켓이라면 아마 뭐 중국이 들어가 있을 텐데 뭐 중국, 뭐 베트남,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아마 EM에 속할 거예요. 이머징 마켓으로 돈 쏠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머징 마켓에 중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국이 이번 주에 폭등을 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중국 폭등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표기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재밌는 거는 중국으로 돈 쏠림이 가속됐다. 또 그리고 일본에서는 돈이 큰 폭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겁니다. 뭔가 그 자금 시장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이번 주에 좀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좀 순환매가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대장은 나스닥이고 엔비디아고 뭐 빅테크고 애플이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미국 증시가 강했고요. 대형주가 강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은 잔잔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어젯밤 뭐 테슬라도 뭐 급락하고 있고 그런 꼬라지를 보면은 야 이거 뭐 중국 증시도 급락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나스닥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중소형주 러셀 지수나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혹은 뭐 그동안 소외되던 코스피 이런 쪽으로 뭐 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순환매 이런 게 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아직까지 뭐 순환매가 시작된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볼까 합니다. 이거 순환매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나스닥보다 러셀 지수가 탄력적으로 오른다든가 뭐 그런 거를 아니면 지금까지 소외되던 한국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직 뭐 확인은 되지 않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움직임에 그런 식으로의 어떤 자금 흐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그런 관점으로 좀 다음 주에 좀 시장을 좀 볼 예정입니다. 마침 그저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3분기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소외가 됐었던 여러 가지 업종도 여러 가지 주식들로 돈이 좀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한번 일단 이런 관점으로 한번 시장을 봐볼까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S&P 지수나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는데 고평가 논란, 주식이 비싸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좀 지울 수 없긴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지금 비싼 자리이긴 하죠. 그죠?
뭐 S&P 지수의 퍼가 뭐 21에서 22배다. 이게 싼 건 아니거든요. 고평가 논란이 나올 만한 그런 가격이고, 여전히 그저 AI 고평가 논란이 7월 달부터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다시 그 가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AI 고평가 논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해버렸으니, 또 그리고 미국 경제는 지금 좋다라고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50bp를 인하를 해버렸으니, 야, 이러면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IT 빅테크, 뭐 AI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야, 약간 이거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데 아무리 순환매가 돈다 해도 뭐 저는 러셀 지수를 뭐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대장이 뭐 약간 뭐 소외가 되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그렇다고 대장이 소외된다라고 그게 대장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야, 네 말대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으니까 나스닥은 하방 베팅을 하고 러셀 지수는 매수를 해. 이거 하방, 그렇다고 나스닥을 지금 하방 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방 진입의 근거가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으니까 뭐 딱히 뭐 많이 빠지는 친구는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조금 많이 오르거나 적게 오르거나 그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정도 좀 살짝 해보자고요. 그런 관점으로 다음 주에 시장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내용들 조금만 자세히 보자면요. 물가지표 이겁니다. 물가지표가 대충 그냥 뭐 시장이 보시기에 흡족했다 그거고요. 물가지표가 어제 CPI가 조금 높아서 부담스러웠는데 뭐 물가지표 PPI를 보니까 괜찮다, 그런 인식이 좀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시간 지표도 나왔는데 특별히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냥 뭐 괜찮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그래서 강화가 됐어요. PPI 물가지표를 보니까 CPI는 조금 높아서 부담스러웠는데, 야, PPI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금리 동결 확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 전날 15%, 16% 가까이 동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 의견이 4.4%까지 확률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5bp 인하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 경제 튼튼하긴 튼튼한데 어쨌든 금리 인하 하긴 한다, 25bp 정도 인하면 충분해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야, 이번 주에 그죠, 걱정되긴 했었죠. 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는 게 아니냐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일종의 골디락스의 경로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적당한 인플레이션, 또 그리고 튼튼한 미국 경제, 굉장히 좋은 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이 막 시작된 그런 초창기일 가능성, 그 와중에 이제 한국 증시는 좀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저 뭐 달리기 뭐 경주를 하는데 심판이 총을 딱 쏴갖고 시작을 알리죠. 그 시작 소리를 듣고 강한 미국 증시는 먼저 튀어나가는데, 한국 증시, 코스피, 삼성전자 이런 거는 총소리 들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튀어나가는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일단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주식이 비싸다 어쩌다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긍정적으로 보냐? 일단 하락 전환으로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이야기 풀었던 것 같아요. 9월 PPI 전월과 보합, 예상치 하회, 상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커브 스팁이 가속됐다. 커브 스팁,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아래로 가면은 역전 심화인데, 역전 심화가 아니고 정상화, 커브 스팁이라 그럽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단기 금리는 뭐 조금 떨어지고, 근데 뭐 미국 경제 좋고 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물가가 막 크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장기 금리는 적당히 조금 오르고, 그래서 커브가 스팁되고 있다,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달러와 강세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달러 강세는 탄력이 좀 둔화가 됐죠. 그 와중에 이따가 국채하고 달러는 좀 자세히 보고요. S&P 지수는 계속해서 그 신고가 랠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지표들이 있었는데 별로 뭐 영향은 잘 미치지 못했고요. 어젯밤 빅테크가 좀 서운했죠. 월가 로보택시 실망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10% 급락을 했다, 이런 소식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약했다. 혹시나 이런 흐름이
AI나 나스닥, 뭐 빅테크의 소외, 이제 뭐 다시 중소형주가 잘 나가려는 건가? 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목 보시면 그죠? PPI 안도, 빅뱅크 금융주들 그죠? 은행, 큰 은행들 호실적의 증시 웃음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I 둔화와 은행 호실적, 요게 어젯밤 중요했던 내용입니다. JP모건 실적 잘 나왔다. 주가가 많이 뛰었다. 월가 테슬라 로보택시 실망해서 주가 10% 폭락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죠.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젯밤 분위기 좋았다. 나스닥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겁니다. 러셀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고, 반면에 빅테크는 좀 서운했다. 야, 이거 순환매가 다시 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건 어젯밤 그죠? 테슬라가 지 혼자 폭락하면서 8% 폭락하면서 빅테크의 악영향. 빅테크들은 어제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죠? 브로드컴도 2% 넘게 빠지고요. 아도비도 1.6% 빠지고, 애플도 빠지고, 얘네는 회색빛, 상승 탄력이 거의 둔화. 반면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이 친구들, JP모건이니 뭐 웰스파고니 이런 친구들은 4% 가까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그래서 S&P 지수가 매우 강했다. 뭐 은행주들, 지역은행들도 덩달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인지 일단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자면 차트 내용 좀 보자면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 유효합니다. 중기적인 상승의 첫 시작일 수 있다. 그죠? 다만 여기 이제 이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고점이 여기인데 이 자리는 뭐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거 없으니까 위쪽으로 봐주시면 되고, 하여튼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뭐 둔화가 돼서 그렇지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그런 건 없다. 이번 주는 수요일 날에 이미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S&P 지수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별 이상한 거 없습니다. 신고가 랠리, 은행주 실적 좋다. 그래서 잘 상승하고 있고요. 당연히 차트로 봐도 분봉으로 보나 뭘 보나 좋죠. 뭐 그죠? 나쁠 게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 그런 거 위험 신호 이런 거는 아직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러셀 지수가 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2% 가까이 오르긴 했어요. 오랜 기간 조정, 뭐 이런 기간 조정을 일봉인데 기간 조정 끝에 뭐 급등을 하니까 뭐 좀 탄력적으로 오를 생각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는 일단 장기적인 박스권 1년, 2년, 3년, 4년째 박스권이라서 이거를 좀 저는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하여튼 러셀 지수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거 그냥 가볍게 좀 살펴보고요. 어젯밤 변동성 지수들이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이 단기 고점을 이렇게 좀 확인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좀 아래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젯밤이 사실 조금 중요하긴 했어요. 어젯밤에 빅스가 올라왔으면 야 그러면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는데 일단 좀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이런 거 뭐 내용을 좀 잠깐 보시자면은, 일단은 뭐 상승 탄력은 매우 둔화가 되어 있고, 뭐 아직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매도세 그런 게 한 방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단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안정이 좀 돼가고 있다. 그냥 일단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안정적이다. 빅테크 종목들 몇 개만 볼게요. 엔비디아 보시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선에 저항이 맞고 있죠. 저항 맞아서 그런 건데 이 정도면 아직 뭐 의미 있는 매도세 그런 건 없고 잘 올라가고 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어젯밤에 뭐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이거는 일단 뭐 의미 있는 매도세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그냥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죠. 딱 봐도 여기까지 무거운 저항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상승 탄력 둔화가 됐지만 아래쪽으로 강력하게 간다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분봉을 보나 뭘 보나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좀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다시피 하방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역꾸역꾸역꾸역 나 여기서 더 이상 죽진 않겠어 라고 하면서 하방 경직성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빅테크들의 흐름 아직까지 뭐 나쁘지 않다. S&P 지수는 좋다. 반도체 지수들 당연히 좋겠죠, 그죠? 반도체 지수들도 의미 있는 매도세 없다. 그래서 증시가 안정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은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어젯밤 1점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채권 시장 좀 잠깐 보자면은 이 30년물 선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좀 이 생각이 있으면 지켜줬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다 깨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선들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빠지면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죠. 매력적인 가격임은 분명하나 근데 이게 아직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아직은요. 241선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 상승이 그래서 하락이 매우 둔화가 되긴 했는데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매수는 좀 늦추시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번 주 계속해서 달러 강세, 금리 강세 이런 현상이었잖아요. 그게 아직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유로화가 어젯밤에 살짝 반등을 했지만 이게 의미 있는 본격적으로 위로 간다, 바닥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달러 강세가 진행 중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오긴 해서 얘도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으나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그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나 본격적으로 국제유가가 아래쪽으로 갈 거야 라는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단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좀 매우 둔화가 된 거죠. 뭐 금값이나 뭐 구리값 이런 거는 뭐 일단은 조금 좀 혼조한 뭐 그런 상황에 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젯밤에 구리값은 일단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는 이 흐름을 극복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은 반등식 매도 전략이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겠죠. 아직까지는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구리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세히 봐야 되는 자리가 아마 제 생각엔 이걸 겁니다. 11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분봉까지도 볼 거 없고 대략적으로 일봉에서 봤을 때 요렇게 지금 자빠지고 있죠. 일봉에서 봤을 때 구리값이요. 자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조금 올라와 봐야 반등에 불과한 거고 이제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11선에 해당하거든요. 이 자리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1선을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정이 끝나는 거고 11선 못 넘어가면 계속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극복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는 그림입니다. 빠지는 그림 중에 단기 낙폭이 좀 과했는지 잠깐 반등이 올라온 거고 의미 있는 전환은 아닙니다. 구리 가격도 금값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쭉쭉쭉쭉쭉쭉 빠졌는데 일단 11선이 어떤 저항인데 얘는 11선 돌파 한착했네요. 그렇다면 일단 11선을 진짜 돌파 한착했는지 확인 정도는 좀 필요할 거고요. 검증되면은 이제 다시 금값은 위쪽으로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값은 여기 있는 이 진한 회색선 그죠? 30분봉인데요. 진한 회색선이 아마 11선에 해당을 할 겁니다. 11선을 지금 안착하는 모습인데 조금만 더 잘 버티면은 뭐 그냥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값은 굉장히 강한데요.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어제 상승이 금값 상승이 진짜라면은 금값은 앞으로 뭐 어디까지 오를지 그죠? 어차피 신고가 내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거긴 한데 이렇게 금값의 조정이 여기서 이렇게 만약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금값은 굉장히 뭐 좋을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금값하고 구리값은 이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었죠. 그죠? 삼성전자 일단 긍정적으로 심증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아직 단기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미국 증시 비교적 뭐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최소한 뭐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있고요.
그 어쨌든 삼성전자 그죠? 지금 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도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슬슬 거의 바닥에 임박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보겠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한동안 잘 올라가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탄력이 보이지 않고 단기 바닥만 만들어 놨는데 좀 한국 증시도 상승적 좀 이제 지금 한국 증시 코스피에서도 보셔야 되는 게 11선입니다. 11선. 그 분봉에서 보시면 요 라인이에요. 여기 있는 이게 코스피 분봉인데 5분봉인데 여기서 있는 이 초록색 선 비스무리한 거 보이시죠? 요게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11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못 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도 없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 긍정적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위쪽으로 아마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1선만 극복하면은 뭐 좀 탄력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요. 코스닥은 뭐 일단 그죠? 이 어떤 단기 고점은 확인은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대폭락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스위치를 하는 게 맞긴 맞을 텐데 근데 큰 시세를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래쪽으로 막 지금 당장 대폭락이다? 미국 증시 막 세계 증시 분위기 이제서야 어떤 중기적인 상승을 굳히는 그런 과정인데 코스닥만 아래쪽으로 훅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죠?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일단 전략은 스위치를 하긴 하는데 목표치를 크게 갖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